네, 오늘은 우리 11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16페이지의 테이블 작성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액세스 2010 실행해서 했었죠? 액세스 2010 검색해가지고 ACC 이렇게 입력해서 액세스 2010 실행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왔으니까 액세스를 실행해서 파일의 열기로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서의 컴알그 교재 연습 문제 파일의 액세스의 연습의 그 데이터베이스 1강 연습 1번이고요. (116페이지의) 내용은 어저께 실습할 때도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테이블 디자인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파일을 열 때마다 뭐 이런 알림 표시줄이 뜨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집에서도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컨텐츠 사용할 수 있도록 쓰면 되지만 이거 액세스가 할 때마다 이거 뜨거든요. 파일 열 때마다. 그러니까 한번 설정을 바꿔놓으면 저거 안 뜨도록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파일 탭에 옵션에 한번 가보세요. 파일 탭에 옵션에 가가지고 거기에 보안 센터라고 있죠. 파일의 옵션에 가보면은 보안 센터라고 있는데 보안 센터에 보안 센터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 집에서도 요거 한 번만 바꿔놓으면 저 안 뜨도록 할 수 있거든요. 보안 센터 설정에 가보시면은 매크로 설정이라고 있는데 모든 매크로 제외되도록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든 매크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엑셀 할 때도 그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완해서 요거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프로시저 그거 할 때도. 네, 그러니까 요거 한 번만 딱 바꿔 놓으시면은 계속 또 차단되는 거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 116페이지 내용은 어저께 우리 했듯이 만들기 탭에 그 테이블 디자인 해가지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거 시작합니다.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해 보시고요. 어제 실습할 때 학생 테이블 뭐 이런 거 만들어 봤죠? 네, 테이블 디자인 클릭했으면 필드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거기 문제 적혀 있는 대로 제품 일련 번호 데이터 형식은 일련 번호 기본 키로도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116페이지 문제에 나오는 대로 제품명은 또 데이터 형식 텍스트고 현재 수주량은 데이터 형식이 숫자고 또 단가는 통화 형식이고 또 최소 요구 납기일은 날짜 및 시간인데 밑에 형식에서 요거 눌러서 간단한 날짜로도 이렇게 맞춰보랍니다. 네, 형식에서. 네. 저처럼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 해가지고 각각 필드 이름 적고 데이터 형식 잡고 특히 여기 제품 일련 번호는 기본 키도 설정이 돼야 돼요. 열쇠 이거 제품 일련 번호에 요거 열쇠 같은 거 요거 기본 키 어저께도 달아준 적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테이블 1번 아직 저장이 안 됐죠? 테이블 1번 아직 저장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 최소 요구 납기일은 날짜 및 시간으로 했을 때 여기 보면은 밑에 형식 있잖아요. 형식 최소 요구 납기일에 찍고 여기 형식에 딱 가봐봐요. 여기 형식에 요걸로 이거 형식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 있어요. 눌러가지고 형식도 간단한 날짜로 잡아주셔야 되고 됐으면은 저장할게요. 이거 위에 저장하기 단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이 저장하기 단추를 눌러서 테이블의 이름이 뭐죠? 네, 제품 관리
아니면 이렇게 창으로 열렸을 때는 여기 제목 표시줄, 이 제목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장, 닫기 해서 이렇게 닫을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할 거니까 그렇게 또 저장을 해도 상관없고요. 제품 관리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을 지금 디자인 보기로 우리가 열어보고 있는 건데, 테이블 디자인 했으니까,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 했으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꾸면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보기가 됐었죠. 어제 테이블이 그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표였죠.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데이터 막 입력도 넣어봤잖아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가지고, 그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막 이렇게 저장시키는 표, 그게 테이블입니다. 그 밑에 연습 2번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혼자 해보세요. 뒤에 뭐 넘어갈게요. 117페이지로. 117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1강 연습 3번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교재 연습 문제 액세스 연습 데이터베이스 1강의 연습 3번입니다. 이제 어때요? 파일을 열어보니까 모의 투자 테이블이 있습니까? 모의 투자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한번 열어보세요. 기존에 테이블 있어요.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열어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문제가 처음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은 시험에 만들어져 있는데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열어서 편집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에. 그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 왼쪽의 창을 탐색창이라고 하거든요. 이 왼쪽에 엑셀에는 이런 창이 없었는데 그죠? 액세스는 이렇게 왼쪽에 이 탐색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탐색창에서 액세스는 개체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편집하는 게 대부분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만드는 거는 거의 쿼리밖에 없거든요. 쿼리는 만들기 뭐 테이블, 쿼리 디자인, 뭐 쿼리 마법사 이런 걸로 만드는데 다른 것들은 다 테이블이나 폼이나 보고서는 다 있거든요. 그러면 만들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열어가지고 편집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4번 필드에 기본 키를 설정하시고 했는데요. 4번을 기본 키로 열쇠 이렇게 기본 키 달아주시고, 다음 등록일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날짜, 보통 날짜 형식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했는데 등록일 필드를 또 찍고 하셔야 돼요. 네. 여기 불 들어와야 돼요. 저처럼 등록일에 딱 불 들어오는 상태에서 형식에 가서 아까 뭐 간단한 날짜 이렇게 했듯이 이번에는 보통 날짜 형식으로 하라네요. 보통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맞추고, 또 총점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숫자 형식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총점 필드를 또 밑에서 선택해가지고 데이터 형식이 숫자로 바뀌도록 할게요. 데이터 형식이 보면은 다 크기가 제각각이거든요. 텍스트는 일단 255자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원래 텍스트 형식들은 보통 최대 문자 수가 255자고, 그 텍스트 바로 밑에 메모라고 적혀 있는 거는 65,535자까지, 그러니까 막 65,000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약 255자를 넘어가는 텍스트는 메모로 바꿔서, 2016 버전은 긴 텍스트라고 돼 있거든요. 메모가. 그래서 말 그대로 하여튼 텍스트보다 훨씬 큰 범위를 또 넣을 수가 있고, 다 이 숫자든 뭐 날짜든 다 크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짧은 속성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바꾸면은 텍스트보다는 크기가 작은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텍스트가 2바이트면 숫자는 1바이트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작은 형식으로 바뀌는 거라서 나중에 뭐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렇게 바꿨으면은 저장을 하고 닫을 건데요. 제목 표시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닫기 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은 yes 저장을 해보세요. 저장할 때 뭐라고 하나요? 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짧은
형식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텍스트보다 숫자가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일부가 손실되었습니다. 속성이 짧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이 뜨면서 뭐 요소 검사 규칙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보면 yes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작업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 118페이지 밑에 쪽에 지금 보면은 118페이지 밑에서부터 일반 속성 해가지고 뒤에 119페이지, 120페이지까지 쭉 나오는 게 뭐냐면요. 뭘 설명해 놓은 거냐면 지금처럼 디자인 보기로 열었을 때 테이블을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으로 열었을 때 밑에 여기 나오는 여러가지 속성들, 일반 탭에 있는 여러가지 속성들, 요거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네, 아까도 뭐 형식을 바꿔봤고 어저께 우리 뭐 IME 모드 이런 거 바꿔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 다 중요한 속성들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119페이지, 120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좀 이따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탭 말고 또 여기 보면은 조회 탭도 있어요. 옆에 조회 탭도 있죠, 그죠? 조회 탭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일반 탭 말고 조회 탭. 이 조회 탭에는 컨트롤 표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텍스트 상자로 잡혀 있습니까? 근데 이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바꾸면요, 이 조회 속성에서요, 텍스트 상자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콤보 상자로 바꾸는 순간 뭐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콤보 상자가 뭔지 아시죠? 어저께 콤보 상자 어디서 들어본 적 없나요? 폼이 이니셜라이즈 되면, 폼이 초기화되면 콤보 상자의 목록 값으로 뭐를 추가시키고, 이런 거 비주얼 베이직에서 해본 적 있죠. CMB 무슨 콤보 상자. 네. 그 콤보 상자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콤보 상자는 이렇게 목록 단추 있는 상자잖아요. 그 목록의 값을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필드를 설정하는 게 이제 조회 속성인데요. 그러한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것도 시험에 테이블이든 폼이든 한 문제씩 보통 끼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에 거의 자주 나오는 중요한 속성인데, 뒤에 121페이지로 가서 한번 이런 속성들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21페이지로 왔고요. 액세스 연습 데이터베이스 1강 연습 4번을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액세스의 특성상 파일이 열려 있어도요, 바로 파일의 열기로 또 다른 파일을 열면 알아서 기존에 열려 있는 게 닫힐 겁니다. 얘가 하나밖에 안 열어주거든요. 파일의 열기로 바로 열어볼게요. 연습 4번을 열어보시고요. 예약 고객 정보 테이블의 고객 구분 필드에 조회 필드를 설정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예약 고객 정보 테이블이 있습니까? 네, 예약 고객 정보 테이블을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열어볼게요. 항상 이게 기본이에요. 디자인 보기로, 더블 클릭해서 열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기로. 그리고 거기에 고객 구분 필드가 있나요? 고객 구분 필드가 맨 밑에 보이는데요. 이 고객 구분 필드에 대해서는 조회 필드로 설정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컨트롤 표시는 콤보 상자로 설정하고 목록으로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입력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회 탭으로 갈게요. 저처럼 고객 구분을 딱 찍어 놓고 하셔야 돼요. 여기 불 들어와야 돼요. 필드 선택기에. 그래서 조회 탭으로 와서 컨트롤 표시를 뭘로 한다고요?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 이거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그럼 뭐가 많이 나타납니까? 텍스트 상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콤보 상자로 이렇게 바꾸는 순간 많이 튀어나오죠. 네, 속성이. 여기서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게 행 원본 유형과 행 원본입니다. 행 원본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테이블 쿼리, 값 목록,
필드 목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오본 유형 그 종류가. 근데 일단 콤보 상자에서 그 조회열에 이렇게 목록 단추 눌러서 이렇게 조회열 생기면 거기 값을 표시할 때 한행 원본 값을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걸로 들고 오겠다. 그런 거면은 테이블 커리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렌트카 예약 관리 테이블, 다른 테이블이죠. 렌트카 예약 관리 테이블 쪽에 뭐 고객 아이디를 가져오겠어. 뭐 그런 거면은 테이블 커리로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다른 테이블에 어떤 필드 값을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입력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값을 입력하는 거는 값목록이에요. 지금은 값목록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적어서 입력하겠어. 네, 값목록은. 그래서 보통 테이블 커리 아니면 값목록으로 해요. 이 조회 속성은. 필드 목록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 필드 목록은 왜 거의 쓸 일이 없냐면 그냥 이 필드의 목록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 번호, 이름, 연락처 이런 필드의 목록들이 여기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필드 목록이고, 근데 쓸 일은 거의 없고. 테이블 커리 아니면 값목록이에요. 지금 값목록으로 할게요. 값목록으로 하고 여기 행 원본 칸에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적을 건데 일반인 컴마 하나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적으면 돼요. 대학생 컴마 고등학생 컴마 중학생 이렇게 해서 엔터 해보면은 아마 컴마는 세미콜론으로 자동 바뀔 거예요. 원래 구분 기호가 세미콜론이거든요. 액세스는 항상. 그러면 이제 다 됐는데 고객 구분의 조회 필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이렇게 콤보 상대로 해가지고 값목록으로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제목 표시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세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겠네요. 예스, 저장도 하고요. 그러면은 다른 필드는 그냥 다 적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 고객 구분 필드는 찍어보면은 목록 단추가 나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가 됩니까? 이와 같이. 네.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게. 지금 선택하시면 안 돼요. 혹시 이렇게 선택해서 뭐 넣고 이렇게 바꾼 사람은 ESC 취소해 주세요. 함부로 뭐 바꾸시면 안 돼요. 그 다음 계속해서 연습 5번으로 갑니다. 연습 5번 파일을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소 정보 테이블을 변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업소 정보 테이블을 마우스 클릭 디자인 보기로 열어볼게요. 영업소 코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숫자 형식으로 변경하고 연락처 필드 아래에 영업소 명필드 추가시오 했습니다. 영업소 코드 필드가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인데 숫자로 바꾸면 나중에 저장할 때 뭐라 하겠네요. 짧은 걸로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연락처 필드 아래 영업소 명필드를 추가시오 했는데요. 연락처 필드 있습니까? 맨 밑에네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영업소 명이라고 적어주세요. 영업소 명이라고 그렇게 적었고 데이터 형식에 대한 말은 없죠. 데이터 형식은 뭐 해라 이런 말 없죠. 그러면 그냥 기본 잡히는 텍스트 형식으로 하시되 그냥 기본 잡히는 걸로 하되 추가한 필드를 조회 필드로 설정하시오 이런 말이 있고요. 목록 상자 컨트롤 사용해서 영업소 관리 테이블에 영업소 명필드가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목록 상자 컨트롤로 해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영업소 관리 테이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어떤 필드가 조회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한 필드 영업소 명필드는 조회 탭으로 또 올 거예요. 조회 탭으로 와서 컨트롤 표시를 뭘로 하라고요? 목록 상자로. 아까 콤보 상대로 했죠. 네, 근데 지금 목록 상대로 하란 말이 있어요.
목록 상자로 했다가 콤보 상자로 했다가 이렇게 좀 바꿔 보실래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게 솔직히 모양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조회되는 상자인데 속성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목록 상자는 속성이 좀 작죠? 콤보 상자보다는. 그러니까 콤보 상자가 보면은 속성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목록 감마 허용이라든지 나중에 목록 너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시험에서 자주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는 거의 콤보 상자가 나올 거예요. 조회 속성 줄 때는. 근데 목록 상자도 근데 똑같이 조회되는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속성이 좀 작아서 그렇지. 그럼 목록 상자로 하려고 했으니까 예, 목록 상자로 하시고 아까 했듯이 똑같이 행원본 유형과 행원본을 먼저 잡을 겁니다. 행원본 유형을 아까 앞에서는 간목록으로 했었죠. 근데 여기는 간목록이 아니고요. 테이블 쿼리로 할 겁니다. 왜 테이블 쿼리로 해야 될까요? 간목록은 아까 적었죠, 직접. 내가 일반인, 컴마, 대학생, 컴마 이렇게 적는 거는 간목록이지만 여기는요. 영업소 관리 테이블에 영업소 명필드가 조회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놓은 거 영업소 정보인데 다른 테이블이잖아요. 영업소 관리 테이블에 있는 어떤 필드가 목록에 나와야 돼. 네. 다른 테이블에 있는 필드 값을 조회시키는 거라서 그 목록 단추를 넣었을 때 그 조회열에 그 다른 테이블의 필드 값을 가져오려면 테이블 쿼리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행원본에 내려오셔서 행원본에 찍고 제일 끝에 제일 오른쪽에 행원본의 제일 오른쪽에 이거 점점 3개 찍혀 있는 단추 있어요. 그죠? 요 단추. 네, 요 행원본의 제일 끝에 있는 요 점 3개 찍혀 있는 단추 있죠? 요 단추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쿼리 작성기가 뜰 거예요. 네. 어저께 쿼리도 만들어 봤잖아요. 쿼리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가져올 때 주로 쓰는 그런 언어 그리고 그걸 만들어진 개체이기 때문에 그 쿼리가 테이블에서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이 뭐죠? 네, 영업소 관리. 영업소 관리를 더블 클릭 또는 선택해서 추가. 네. 그리고 이제 영업소 관리 추가했으면 닫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그러면 영업소 관리 테이블에서 영업소 명필드를 더블 클릭 하거나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밑으로. 그리고 영업소 명에 오름차순 정렬을 해라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니까 쿼리에는 조건을 주거나 정렬을 시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쿼리 디자인 할 때는 이렇게 정렬을 행해서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도 시키고. 어저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행해서 맞게 나오면 저장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따로 쿼리 개체로 저장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제처럼 막 따로 쿼리 개체로 따로 저장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목록에서 지금 불러 쓰는 거잖아요. 조회할 때.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한 이 내용이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라서요. 그냥 닫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디자인을 딱 했으면 이제 닫기를 눌러주세요. 근데 닫기 하면은 뭐라고 뜹니까? SQL문으로 저장하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뜨나요? 네. yes 하시면 돼요. 뭐라 하면 yes 하세요. 그러면은 select 필드명 from table 막 원래 SQL문으로 우리가 쿼리 언어로 코딩을 해야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select 영업소명 from 영업소 관리 이렇게. 근데 이렇게 코딩하는 게 힘들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이거를 쉽게 도와준 게 바로 이 옆에 2.3개 찍혀있는 단추를 딱 눌러서 요 단추를 눌러서 쿼리 작성기를 이렇게 불러서 필요한 테이블을 넣고 필요한 필드를 넣고 해가지고 그냥 닫기만 눌리면 알아서 SQL문으로 쿼리 언어로 바뀐 겁니다.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업소 정보 테이블은 제목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바꿔보세요.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저장할 때 뭐라고 할 것 같네요. 그죠? 아까 숫자로 바꾼 게 있어가지고 손실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뜨면 yes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번 영업소 명 쪽에 이렇게 딱 찍어서 눌러보세요. 이거 영업소 명은 조회가 됩니까? 이렇게 노원점, 동강남점 이런 게 어디에서 가져와진 걸까요? 이게 영업소 관리
예, 그러니까 요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거 가져온 겁니다. 궁금하시면은 영업소 관리 테이블을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 보실래요? 영업소 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 이렇게 열어 보시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영업소 명필드가 오름차순 정렬된 상태로 해서 조회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소 관리 테이블에 있는 이게 여기서 조회가 돼서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에 연습 6번으로 갈게요. 테이블은 닫으셔도 좋고, 연습 6번 파일을 열어봅니다. 다음과 같이 강좌 테이블을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라고 했는데, 강좌 테이블 디자인 보기로 또 열어보시고, 강좌 코드 필드의 기본 키를 설정하고 개강일 필드 속성에서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변경하라고 했어요. 강좌 코드의 기본 키 달아주시고요. 개강일 필드는 아까 전에 했듯이 날짜 및 시간인데, 아까 우리 뭐 간단한 날짜 뭐 그런 거 했듯이 여기서도 보통 날짜, 간단한 날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죠. 개강일 찍고 형식을 바꿔주세요. 간단한 날짜로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2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용해서 월 수강료가 5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입력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월 수강료 필드가 있나요? 월 수강료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을 줄 건데요. 이게 중요한 속성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속성인데, 앞에 120페이지의 맨 위쪽에 잠깐 볼게요. 앞에 120페이지에 그 보시면은 맨 위에 유효성 검사 규칙 해가지고 설명 나오죠. 120페이지의 맨 위에 입력값을 제한할 경우에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자주 쓰이는 속성입니다. 아무 값이나 입력 못 들어가게 규칙을,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줘가지고 규칙에 맞는 것만 입력 들어갈 수 있게 수식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처럼 뭐 5만원 이상인 것만 입력 가능하도록 해라 할 거면 크거나 같니 5만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like나 in, or와 between과 같은 연산자나 예약어로 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주는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like는 만능 문자와 함께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죠. 만능 문자가 별표, 아스트리크, 물음표 이런 거 아시죠? 뭔지 엑셀 할 때도 배웠잖아요. 모든 문자를 대신 받아주는 별표, 한 글자를 대신 받아주는 물음표 이런 거 아시죠? 근데 엑셀 할 때는 그냥 썼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만능 문자를 쓸 때는요, 원래 엑셀은 그냥 쓰면 되지만 액세스는요, 내가 예를 들어 A로 시작하는 것만 입력 가능하도록 하겠어. 그럼 A 별표 이렇게 쓰면요, 액세스는 쌍따옴표도 물론 달라붙겠지만 앞에 like가 붙어요. 앞에 like 연산자가 자동으로 딱 붙어서 이 별표가, 그러니까 만능 문자가 쓰이려면 like 연산자가 꼭 필요해요. 액세스는 자동으로 붙어요. like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와 같은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이 문자열과 같은 내용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것만 입력 가능하도록 하겠어. 애플 이런 것만 가능하도록 하겠어. B로 시작하는 거 입력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in, or 이런 것도 자주 쓰이는데, in 같은 경우는 가로 안에 포함된 값만 지정하는 값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in 가로 안에 A, B, C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A, B, C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거 입력 못 들어가요. 가로 안에 포함된 A, B, C 이런 것만 입력할 수 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O와 연산자. 이 O와 연산자를 쓰면은 A, OR, B, OR, C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이 두 개가.
엑셀이 오화 함수였잖아요. 앞에 오화 함수를 쓰는 거였잖아요, 엑셀이. 근데 액세스는 오화 함수가 아닙니다. 예. 오화 연산자예요. and 오화 연산자. 그러니까 중간에 쓰이잖아요. 이렇게 더하기처럼 이렇게 중간에 딱 쓰이는 연산자로 씁니다. 그다음 between, 여러분 잘 아는 그 수거 있죠. between a and b.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쓰이는데 지정한 값 사이의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etween 여기다 between 0 and 100 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0에서 100 사이의 값만 허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효성 검사 주는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예. 그럼 직접 문제를 풀어볼게요. 121페이지에 와서 월 수강료가 5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입력 가능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월 수강료 필드를 찍고 여기 유효성 검사 규칙 주는 곳에 와서 크거나 같니 5만원, 그렇게 크거나 같니 5만,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에 줘야지 텍스트에 주면 안됩니다. 텍스트는 오류 메시지, 규칙 위반이 들어왔을 때 나타낼 오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규칙에다가 이렇게 주세요. 됐으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이 엉뚱한 필드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월 수강료를 꼭 찍고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할 건데요. 이게 저장할 때 뭐라 할 거예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렇게 바꿀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저장하면 뭐라 하죠. 왜냐면은 규칙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들이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뜨는데요. 물론 조건을 잘 줬으면 테스트를 해도 상관은 없겠는데 혹시 뭐 조건을 잘못 적었다든지 엉뚱한 필드에 잘못 조건을 줬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니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칠 때 조건을 잘못 줘놓고 테스트를 해버리면은 데이터가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꼭 테스트 하시오 이런 말이 있지 않는 한 문제에서 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하시면 좋습니다. yes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잘못 적어놓고 테스트하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월 수강료 저기 새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요거 눌러서 이 별표 붙어있는 단추 이거 눌러서 새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맨 밑에 와가지고요 월 수강료를 100원만 입력해 볼래요? 그냥 월 수강료 여기 100원 엔터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은 5만원 이상 입력 들어가도록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10만원 그렇게 100만원 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럼 되죠. ESC ESC 꼭 2번 눌러서 취소해주세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해서 본 거고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밑에 2번 문제도 강사 정보 테이블을 변경하고 저장하시오 했으니까 강좌 테이블은 닫을게요. 이제 강좌 테이블은 닫고 강사 정보 테이블 있습니까? 네, 바로 위에 있네요. 강사 정보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열어볼게요. 디자인으로 열었으면은 여기서 또 강사 번호 필드의 IME 모드를 영숫자 반자로 설정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강사 번호 필드의 IME 모드 속성, 어저께도 이 IME 모드는 우리가 바꿔본 적이 있었죠. 어제 그 실습할 때 필드에 커서가 딱 찍히면 포커스가 이동하면 자동적으로 영문 입력기 상태로 바뀌도록 할 때 그러니까 이 IME 모드가 강사 번호는 아마 계속 영타 입력 모드로 들어가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ABCD 그렇게 영어로 입력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딱 커서만 찍으면 그 필드에 포커스가 이동되면 설정된 입력기 상태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글이 아니라 영숫자 반자로 제가 어저께 전자로 하지 말라고 했죠. 전자로 하면은 막 공간을 막 2배씩 띄엄띄엄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전자가 되는 거고 영숫자 반자로 해주셔야지 우리가 평상시 입력하는 ABCD 그런 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영숫자 반자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최종 학력 필드 하단에 성별 필드를 추가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최종 학력 필드 밑에 최종 학력 필드가 맨 밑에 쪽에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성별 필드를 적을게요. 성별이라고 적어서 추가를 할 거고 추가한 필드를 또 보니까 컨트롤 표시를 목록 상자로 지정하고 간목록으로 남자, 여자가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목록 상자로 주는 게 조회 속성 주는 거였죠? 콤보 상자, 목록 상자. 조회 탭으로 와서 컨트롤 표시를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목록 상자로 바꿀게요. 콤보 상자, 목록 상자는 하여튼 조회 속성 주는 상자입니다. 조회. 목록 상자로 해서 행원본 유형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간목록으로 해야 되겠죠? 아까는 테이블 쿼리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서 썼다면 지금은 남자, 여자 직접 입력해 줄 거거든요. 값을. 그럼 간목록으로 해주세요. 간목록으로 하시고 그리고 밑에 행원본 칸에 내려와서 남자, 컴마, 여자 그렇게 컴마나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엔터 해보면은 세미콜론으로 바뀔 거고요. 네.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시죠. 제목 위에서 마우스 클릭,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스. 저장하고 성별 필드는 이렇게 찍으면 이제 목록 단추로 이렇게 남자 여자를 조회할 수 있죠. 그리고 저 강사 번호 한번 찍어볼래요? 강사 번호는 딱 찍으면 영타 입력 모드로 잡힙니까? 입력을 넣어보시면 강사 번호 찍고 영문 입력기 상태로 딱 잡힙니까? 강사 이름은 한글 입력 상태잖아요. 한글 입력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IME 모드를 영숫자 반자로 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네, ESC 취소하시고 성별 필드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잘 조회가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네. 이제 넘어갈게요. 뒤에 123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1강 연습 7번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연습 7번 파일을 열어보시고 거래처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열어볼게요. 디자인 열었고 여기서 거래처 코드 필드를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처 코드를 기본키로 열쇠 눌러가지고 기본키로 근데 프라이머리 키라고 적혀있죠? 기본키가 0으로 어저께 실습할 때 우리 그 관계 설정하는 거에서 기본키가 꼭 필요한 거였거든요. 어제 실습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요런 거 기억나시죠? 이거 뭐 학번끼리 막 드래그해서 끌어놓고 관계 설정할 때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제 실습했던 사람들 그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열쇠가 붙어있는 기본키인 쪽과 열쇠가 없는 쪽 외래키라고 하는데요. 기본키는 영어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요. 줄여서 PK라고 합니다. 외래키는 영어로 포린키 기본키 반대편에 있는 쪽인데요. FK라고 합니다. 이런 거 필기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그 PK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요. 프라이머리한 값이다 하면은 보통 고유 값을 나만의 뭐 고유한 값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레코드 하나하나를 식별해주는 식별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테이블끼리 연결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였죠. 근데 기본 키가 꼭 있어줘야 돼요. 관계 설정 시에. 그래야지 이 자료가 누구에 대한 자료고 이 자료는 어떤 사람에 대한 자료고 이 자료는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자료고 그런 거를 구분해주는 식별자 역할을 하는 게 기본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키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기본키로 많이 활용되는 게 주민등록번호
왜 그렇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는 다 다르죠. 사람마다 고유값이죠. 프라이머리한 값이죠. 네,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학번, 같은 학교 학생이면 학번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본키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키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고유값인 거예요. 다 달라요. 하나하나가, 레코드 하나하나마다. 근데 기본키 반대편에 있는 쪽을 외래키라고 하고, 외래키는 딱히 포린키, 외래키는 외부 키라고도 하는데 딱히 역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키를 참조하는 쪽이거든요. 기본키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래서 얘는 중복된 값도 쓸 수 있어요. 여러 개. 역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기본키의 하나와 외래키의 다수가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1대 m 관계, 1대 다 관계로 관계가 항상 맺어지게 돼 있어요. 뭐 나중에 관계 파트에서 이런 것도 또 보겠지만. 그래서 이건 관계에서 쓰려고 기본키 만들어 놓는 거였고, 아까 열쇠 붙이는 게. 영어로 PK니 FK니 이런 말들이 보이면 이거 관계 설정 시에 기본키 외래키구나, 그런 걸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해 본 거고, 여기서 그러면은 기본키 설정했고, 또 거래처명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속성인데, 거래처명 필드에 필수 속성을 yes로 해야 합니다. 필수는 이 필드의 값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는 속성이에요. 보통 텅 비어 있는 값을 null 값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액세스에서 보통 이렇게 그 비어 있는 값, 알 수 없는 값 뜻하는 말이 null이에요. 제가 뭐 여기에 만약에 기본키에다가 이 기본키에다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여기에 입력을 안 하고 제가 다음 레코드로 넘기면 이런 말이 떠요. 기본키는 null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떠요. 그러니까 null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텅 비어 있을 때. 비어 있음, 알 수 없음, 이런 걸 뜻하는 말이거든요. 다음 중 알 수 없는 값을 뜻하는 말은 뭐냐? 뭐 필기 시험에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null이에요. null. 답이. 알 수 없는 null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근데 이런 null 값을 갖지 못하도록 해라. 어떤 필드는 null 값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든 속성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필수 속성을 주는 거예요. 거래처명의 필수 속성을 yes로. 그럼 무조건 null 값을 갖지 못하고 값이 들어가야 된다. 네. 텅 비어 있을 수 없다.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담당자 명 필드에는 빈문자열이 허용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는데, 담당자 명 필드, 즉 이거는 이제 자주 쓰이는 속성은 아닌데, 담당자 명의 빈문자열 허용 속성을 yes로 해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 공백도 문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스페이스바를 띄운 공백 같은 것도 문자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필수를 yes로 해서, 필수를 yes로 딱 하면 null 값을 가지 못하는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를 yes로 만들면 스페이스바를 딱 띄우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다음 레코드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절대 못 넘어가요. 필수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빈문자 허용도 yes로 만들었다면 또 얘기가 바뀌어요. 빈문자 허용을 yes로 했다면 스페이스바 눌린 공백도 문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필수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도 문자로 인정을 해주고 싶을 때는 빈문자 허용을 yes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필수가 중요한 거고요. 네. 빈문자 허용은 자주 쓰이는 건 아니고요. 다음 거래처 구분 필드에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P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건 잠깐 그 거래처 구분에 일단 거래처 테이블을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바꿔보세요. 저장할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필수 속성이 들어가도 아까 유효성 검사 규칙처럼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볼 거거든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저장하면, 그죠? 필수를 yes로 한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아니요, 뭐 테스트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거래처 구분은 지금 PPPP 계속 들어와요. 그죠? 데이터 시트 보기 해보니까. 그럼 여기 새로운 레코드 들어오는 곳에도 P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별표가 붙어 있는 새로운 레코드 들어오는 곳에도 내가 입력 안 해도 여기 P가 좀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주려면 디자인 보기로 오셔가지고 여기 거래처 구분 필드 찍고 거래처 구분에 기본값이라는 속성이 있을 겁니다. 이 기본값 속성을 P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입력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P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래처 구분의 기본값 속성을 P 그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문제는 거래처 구분 필드의 P 또는 S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속성을 주면 되겠습니까? 방금 앞에서 했던 유효성 검사 규칙.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이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P 또는 S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해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or P or S 이거 쓰면 되겠죠? 아니면은 물론 in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P 한 칸 띄우고 or S 하든가 아니면 이게 싫으면 in을 써도 돼요. in 괄호 안에 P, S 그렇게 해도 똑같아요. 두 개 다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 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저장하고 또 요소 검사 규칙 들어가기 때문에 뭐 테스트 할래? 하면 굳이 테스트 안 해봐도 상관없고 어때요? 기본값으로 P가 들어가 있나요? 네, 여기에 또 내가 P 또는 S 이외에 다른 값을 뭐 이렇게 A 뭐 이런 거 넣었다. 엔터 해보면 안 되죠? 요소 검사 규칙 위반으로서. 네. ESC 두 번 ESC 꼭 눌러주세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방금 우리 123페이지 그 내용 했었는데요. 123페이지의 밑에 연습 8번 문제는 방금 했던 연습 7번하고 좀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혼자 해보시고 우리는 옆에 124페이지에 실전 테이블 1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액세스 실전 폴더 있습니다. 테이블 1번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지시사항에 따라 성적 학생 테이블을 완성하시고 있는데요. 성적 테이블에 학번, 과목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했네요. 성적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시죠. 학번과 과목 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래요. 두 개를 기본키로 설정해 주세요. 저처럼 학번하고 과목 코드를요 다 잡아놓고 기본키로 해야지 될 거예요. 따로따로 하면은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찍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떨어진 거 잡는 거 아시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여기를 찍고요. 그렇게 두 개를 동시에 잡아놓고 기본키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기본키로 되는데 요런 거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슈퍼키 라고도 해요. 아까 전에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 뭐 외래 키는 포린 키, 뭐 후보 키는 또 캔디데이트 키, 뭐 영어로 이렇게 슈퍼키, 뭐 키들이 종류가 많거든요. 보면은 근데 슈퍼키는 필드 2개 이상을 기본키로 활용할 때 아까 기본키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레코드를 하나하나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우리 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학생 테이블에 저장시켜 놓았는데 제가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본키로 쓰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름만 가지고 하면은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키로. 왜 안 될까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나요? 이름만 가지고 기본키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름이 한 반에 뭐 홍길동 씨가 2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키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기본키는 고유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레코드를 하나하나 구분해주는 식별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름하고 연락처까지 묶는 거예요. 이름하고 연락처까지 묶으면 기본키로 활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름이 같더라도 연락처는 또 다를 거니까.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필드 하나로만 기본키 하기에는 부족할 때, 중복되는 값이 있을 수 있을 때 필드 2개씩, 뭐 필드 3개씩 묶어가지고 기본키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일명 슈퍼키라고 하고요. 필드를 보통 속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2개 이상의 속성으로 기본키를 구성했다면 그런 건 슈퍼키라고도 합니다. 네. 그 다음 2번은 또 성적 테이블에 수강연도 필드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의 연도가 입력되도록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강연도 필드를 찍을게요. 수강연도 필드를 찍고 무슨 속성을 줄까요? 네, 기본값 속성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까 전에 내가 입력 안 해도 자동으로 뭐 P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실래요? 성적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바꿔보실래요? 저장도 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데이터가 아예 없네요. 그죠? 레코드 자체가 아예 없는데 수강연도 필드가 있잖아요. 이 수강연도 필드에 현재 날짜의 연도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동으로. 그것도 내가 입력 안 해놔도. 그래서 기본값을 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현재 날짜의 연도는 어떻게 또 넣어줘야 될까요?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설마 우리가 뭐 여기다가 2020 이렇게 적는 거 아니겠죠, 그죠? 네. 내년 되면 또 막 2021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함수를 써야겠죠? 어떤 함수를 쓰시겠습니까? 함수가 2개 필요한데 일단 연도가 나와야 되니까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는 뭐죠?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는 이어죠. 네, 이어 함수를 써야 될 것 같고 이어 month day는 똑같습니다. x라고. 이어 함수 안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현재 날짜. 현재 날짜를 가져오는 함수는 뭐죠? 엑셀 같으면은 여기다가 today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엑셀은 today지만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은 어저께 비주얼 베이직 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today가 아니라 뭐다? date 괄호 열고 닫고. 뭐 물론 now를 써도 되긴 되는데 now는 공통이니까 어저께 얘기했죠. now는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하는 now는 뭐 엑셀이든 액세스든 공통이기 때문에 now를 써도 됩니다만 날짜만을 가져오는 함수 today, 엑셀에선 today가 있다면 액세스는 date를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값 속성에다가 는 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려야 돼요. 막 쌍따옴표 붙고 막 이러면은 함수로 인식된 거 아니에요. 문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함수는 엑셀이든 액세스든 가로가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어 가로 열고 더블 클릭해서 가로 열었으면 여기 안에는 데이트도 더블 클릭해서 가로 열고 닫고가 붙어야 됩니다. 데이트도 막 쌍따옴표 달라붙고 이러면은 문자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 날짜만을 표시하는 함수 데이트를 이렇게 써주세요. 엑셀은 today지만 액세스는 date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기본값 속성에 이렇게 수강연도의 기본값 속성에 이렇게 줬으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서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저장도 하고. 그러면은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2020 해가지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또 3번인데요.
124페이지 3번입니다. 성적 테이블의 등급 필드에는 A, B, C, D, F 중 하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급 필드 있는데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등급 필드 같은 경우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줄 때 뭘 쓸까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A, B, C, D, F 중 하나만 입력 들어가도록 해라. 그렇게 제한을 걸려면 뭘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아까 in. 물론 A, OR, B, OR, C, OR 그렇게 해도 되지만 in 쓸게요. 가로 안에 포함된 것만 허용한다. in 해서 가로 열고 A, B, C, D, F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 닫고 하면 되겠네요. in 쌍따옴표는 자동 붙을 거니까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그럼 A, B, C, D, F 중 하나만 입력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한을 거는 거고 등급 필드에 대해서 엉뚱한 필드에 자꾸만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줄 때도 내가 해당 필드에 찍고 하는지 이렇게 해당 필드에 등급에 딱 찍고 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세요. 이상한 필드에 다른 필드에다 막 하면은 다른 필드까지 못 쓰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성적 테이블의 점수 필드에는 0에서부터 100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적의 점수 필드를 또 찍고요. 점수에 대해서는 0부터 100 사이에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줘라 라고 했는데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아까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0 and 100 그걸 쓰면 되겠죠? 앞에 나왔던 여기가 지금 보면 점수 필드는 필드 크기 정수 롱으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정수로 이렇게 필드 크기가 숫자인데 정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between 0 and 100 이걸 쓰면 당연히 정수 0에서부터 100까지만 입력할 수 있도록 되는 거겠죠? between A and B, between 0 and 100 이렇게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인데요. 124페이지 5번은 또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10자리 숫자가 공백 없이 2008-01-0001 형태로 필수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학번 필드가 있죠. 이 학번 필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력 마스크라는 속성을 줄 건데 안 배웠죠. 입력 마스크 앞에 잠깐 돌아가 보면은 앞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119페이지 119페이지에 가운데 표가 하나 보이고요. 그 바로 위에 입력 마스크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는 또 이것도 시험에 자주 쓰이는 속성인데 필드 입력할 데이터 유형을 정의해서 틀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보통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그런 거는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앞에 생년월일 6자리 또 끝날 때 뭐 7자리 이렇게 그죠? 그런 틀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입력 마스크를 딱 씌워 놓으면 편하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오직 뭐 숫자 6자리, 숫자 7자리만 들어가 그렇게 틀을 딱 씌워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는 절대 안 들어가요. 입력을 해봐도 입력이 안 먹혀요. 그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번호, 우편번호 이런 것들은 입력 마스크로 틀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틀대로만 입력 들어가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밑에 표가 그 입력 마스크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형식 기호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입력 마스크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0, 9 샵은 숫자를 의미하는 형식 기호입니다. 숫자 입력 가능하다, 숫자 공백 입력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0이 필수라고 돼 있죠.
아까 필수가 뭐였어요? 넣을 값을 갖지 못한다. 텅 비워놓고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공백을 못 넣어요. 0은. 하지만 구나 샵은 공백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필수 속성에다가 이 입력 마스크 속성에다가 뭐 이렇게 00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숫자 3자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문자 못 들어가요. ABC 이런 문자 못 들어가고 공백도 못 들어가요. 스페이스 바도 필수니까. 근데 999나 샵샵샵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물론 문자는 못 들어가요. 9나 샵도 숫자를 의미하는 형식 기호이기 때문에 뭐 A, B, C 이런 건 뭐 절대 못 넣을 거예요. 하지만 공백은 허용될 수 있어요. 한 칸 띄우고 2, 3 이렇게. 0하고 달리 선택들은 공백도 포함될 수 있고, 근데 9나 샵의 차이는 이제 더하기 빼기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9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할 수 없고 샵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기호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9 이런 애들은. 근데 샵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여튼 숫자를 의미하는 형식 기호고 필수인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필수인 거 0. 그 다음 문자는 또 L 물음표 이렇게 정의돼 있는데 L이 필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입력 마스크에다가 LLL 이렇게 적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글자 ABC 이렇게 3글자만 들어가야 돼요. 숫자 못 들어가요. 공백도 못 들어가고. 근데 물음표 3개로 갔다. 이렇게 물음표 3개를 넣었다. 이렇게 되면은 숫자는 물론 못 들어갑니다. 물음표도 문자를 의미하는 형식 기호니까. 하지만 스페이스바 뭐 공백은 이렇게 띄우고 뭐 BC 이렇게는 갈 수 있는 거예요. 필수인 게 중요해요. 숫자의 필수인 0, 문자의 필수인 L 이런 게 자주 쓰이고 다 되는 것들은 잘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문자 A는 보시다시피 뭐 영문자, 숫자, 한글 뭐 구분 없이 막 다 되잖아요. 필수일지라도 같은 필수일지라도 대문자 A는 잘 안 쓰이는 게 숫자 뭐 문자 다 되니까 구분이 안 가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0, 숫자의 필수 0, 문자의 필수인 L 이런 거 꼭 알아두시고 여기 밑에 보면은 또 작다, 크다 이런 기호들도 쓸 때가 있는데 작다는 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준다. 크다 하는 기호는 부등호는 대문자로 대자 아니고 대문자로 바꿔준다. 그리고 원 표시 요것도 자주 보이는데 원 표시는 뒤에 나오는 문자를 문자 그대로 표시한다. 엑셀은 형식에서 원 표시를 본 적이 없지만 액세스는 이렇게 형식을 만들다 보면요. 뭐 내가 숫자 뒤에 개를 붙이겠어 하면은 빵, 원, 개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원 표시는요. 내가 이 원 표시 뒤에 붙여놓은 이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개 앞뒤로 쌍따옴표 우리가 이렇게 빵, 개 해가지고 쌍따옴표 붙이잖아요. 형식 만들 때 이렇게 요거랑 똑같은 게 이거예요. 빵, 원, 개. 그래서 원은 지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문자를 서식 문자로서 그대로 표시한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숫자 7이 들어왔다. 여기 숫자 7이 들어왔다. 그럼 결과는 뭐 7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형식 기호들을 알면 이제 입력 마스크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시 124페이지에 와서 이제 아까 전에 5번 문제였죠. 학번 필드는 10자리 숫자가 공백 없이 2008-01-0001 형태로 필수 입력되도록 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중에서 뭘 써야 될까요? 네? 숫자 10자리의 숫자가 공백 없이 나오려면 뭘 써야 됩니까? 10자리 숫자가 공백 없이
나오려면 당연히 숫자의 필수인 0을 써야겠죠? 네. 그래서 0을 쓸게요. 그러니까 124페이지에 지금 이 문제가 10자리 숫자가 공백 없이 뭐 이렇게 나오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입력 마스크 설정을 할 건데요. 학번 필드를 찍고 하세요. 입력 마스크 쪽에 와가지고 빵빵빵빵 하이픈 빵빵 하이픈 빵빵빵빵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입력 마스크에서 하이픈 기호는 그냥 쓰면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빼기 기호는 이렇게 그냥 쓰면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원 표시를 넣어서 원은 뒤에 나오는 문자를 서식 문자로 출력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나 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근데 원 표시는 뭐 실제로 출력된 내용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이 서식 문자를 출력한다는 그런 뜻이 되니까요. 근데 하이픈 빼기 기호는 그냥 쓰면 나오는 애이기 때문에 굳이 원 표시 안 넣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입력 마스크를 설정을 했다면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시죠. 저장하시고 학번 필드 찍어 봐봐요. 딴 필드는 안 그런데 학번 필드는 틀이 만들어져 있나요? 예. 그럼 여기에 내가 글자를 넣으려고 하면 A, B, C 막 글자 하면 안 되죠. 스페이스바, 공백도 안 되죠. 오직 숫자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ESC.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끝났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지금 찍었을 때 이렇게 밑줄 나오죠. 표시 문자가. 이 표시 자리 문자를 밑줄 아니고 언더라인 아니고 샵으로 해봐라. 뭐 이런 경우도 자주 있거든요. 시험에 뭐 달러 표시로 해봐라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입력 마스크의 그 표시 자리 마스크 기호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디자인으로 와가지고요. 아까 전에 앞에 그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입력 마스크도 구역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는 지금 구역을 나눌 필요가 없었는데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뉜다. 근데 구역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구역이 입력 마스크의 그 형식 정의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냥 첫 번째 구역만 쓰고 끝낸 거죠. 필요 없으면 생략하기 때문에. 근데 세미콜론을 딱 찍으면 두 번째 구역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구역에서는 기호 문자의 저장 유무. 근데 이 기호 문자라는 것이 아까 그 중간에 사용한 이런 하이픈 같은 요런 거, 예. 아니면은 원 표시 뒤에 붙어 있는 문자, 그런 서식 문자의 저장 유무인데, 여기 두 번째 구역에 0을 쓰면은 그런 중간에 사용한 이런 하이픈과 같은 빼기 같은 이런 서식 문자도 실제로 필드 값으로 포함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0은 문자를 포함해서 저장하는 거지만 1이나 생략 시에는 그 중간에 사용한 서식 문자는 실제로는 저장시키지 않겠다, 필드 값으로는 저장시키지 않고 쓰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역이 입력할 때 표시 자리 문자인데, 그 딱 찍었을 때 나타날 문자 마스크 기호인데 이렇게 샵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세미콜론을 뒤에다가 찍고요. 세미콜론을 찍으면 두 번째 구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두 번째 구역은 그냥 보통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생략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여기 중간에 사용한 하이픈 기호를 포함해서 필드 값으로 포함시켜서 저장시켜라 했다면 0을 써야 돼요. 하지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중간에 사용한 기호 이런 거 포함하지 않고 저장할 거면 그냥 생략하고 세미콜론 한 번 더 찍으면 돼요. 그럼 세 번째 구역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세미콜론 한 번 더 찍고 이제 세 번째 구역으로 넘어왔으면 세 번째 구역이 마스크 기호 샵을 넣어주면 돼요. 샵. 이렇게요. 저처럼. 두 번째 구역은 생략했고 세 번째 구역에 샵을 쓴 거죠. 됐으면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가지고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딱 찍어 보세요. 이렇게 샵으로 표시 자리 문자가 바뀌었습니까? 네. 이런 것도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디자인으로 와서 아까 무슨 속성을 줄까요? 네, 필수 속성을 줘야겠죠.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해라. 널 값을 갖지 못하게, 텅 비어있지 못하게 필수를 yes로 하는 거였죠. 필수를 yes로. 그리고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에 대해서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인덱스라는 속성도 보입니까? 바로 밑에 필수 밑에 인덱스가 원래 색인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색인 기능으로서 뭔가 빠르게 찾거나 정렬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색인으로 등록시킨다는 뜻이에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덱스를 원래 안 이용해 놓는데 인덱스를 yes로 하게 되면은 찾기 및 정렬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런 말이 옆에 보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지게 된다. 왜냐하면 인덱스로 계속 또 업데이트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용이 수정되면은 또 색인으로 한 번 더 등록도 돼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느려지지만 찾기 및 정렬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yes 중복 가능, 중복 불가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인덱스 중복 가능으로 하라고 했죠. 이거는 말 그대로인데요. 인덱스 중복 가능은 당연히 중복된 값도 허용이 된다. 내가 학번에 뭐 101 뭐 그럼 또 중복된 101을 또 쓸 수 있다. 다음 레코드에서도 이렇게 중복된 값을 쓸 수 있다는 거고, 중복 불가능으로 하면은 중복된 값을 못 쓴다. 절대 다 다른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 레코드마다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중복 가능한 인덱스로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중복 가능으로 해주시고요. 다음 학번 필드에 대하여 과목 코드 필드는 성적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는 숫자 3자리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값이 1이면 빵빵 1로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번에 형식에서 있잖아요. 학번이 아니라 참 과목 코드죠. 지금 과목 코드 필드에 숫자 1만 들어와도 세 자리로, 그러니까 빵빵 1로 표시가 나려면 어떻게 형식을 줘야 될까요? 형식은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표시 형식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거잖아요. 제가 데이터 시트 보기 해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해가지고 여기 과목 코드 필드 있잖아요. 이 과목 코드 필드에 1을 넣고 엔터를 했더니 당연히 그냥 1만 나오죠. 이렇게. 당연하지만 여기에 빵빵 1이 됐으면 좋겠대요. 1만 넣더라도 001로 나왔으면 좋겠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형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엑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만 넣어도 빵빵 1로 표시가 되도록 하려면 엑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엑셀에서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는 형식이 뭐였죠? 네, 그건 잘 아시죠? 샵, 샵 0 뭐 이런 거. 근데 솔직히 샵, 샵 0 말고 0,000을 해도요.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0,000은 거의 쓴 적이 없죠. 왜 안 썼을까요? 왜 맨날 샵, 샵 0 이런 것만 썼을까요? 샵, 샵 이런 것만 썼을까요? 여기에 1이 들어가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표시 형식 이렇게 했을 때 그냥 1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1이 들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0,001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 썼던 겁니다. 샵은 0을 표시 안 하는 자리지만, 불필요한 0을 표시하지 않는 자리지만 0은 그 자리에 0을 무조건 다 표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봐 안 썼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1만 넣어도 빵빵 1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000 해주면 앞에 0이 다 튀어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테스트 해보실래요? 과목 코드의 형식에 빵빵빵으로 그렇게 넣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서, 하여튼 표시 형식은 엑셀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과목 코드에다가 1을 쓰고 엔터를 눌러봐도 이제는 빵빵 1 이렇게. 네. ESC 취소하시고. 네. 그 다음 9번은 또 학생 테이블의 주민등록번호 필드는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 레이블만 주민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랍니다. 성적 테이블은 닫아야 되겠네요. 성적 테이블은 이제 다 저장하고 닫고, 학생 테이블을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겠습니다. 학생을 디자인 열었으면은 주민등록번호 필드에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 레이블만 주민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래요. 주민등록번호 필드가 있는데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래요. 필드 이름은 건드리지 말고 표시될 때는 근데 주민번호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를 제가 해보면, 학생 테이블은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보면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라고 나오지요. 당연한 건데,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주민번호라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단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라. 근데 표시가 될 때는 주민번호라고 나오라고. 그럼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어떤 속성을 주셔야 되냐면,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찍고 캡션이라는 속성이 있을 거예요. 이 캡션 속성이 바로 표시할 레이블, 데이터 시트 보기 했을 때 표시할 텍스트, 표시할 레이블을 넣어주는 속성입니다. 주민번호라고 해줄게요. 네. 그래서 필드의 레이블, 표시할 그 레이블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캡션 주민번호로 이렇게 이제 줬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시면 저장할 때 이제 이렇게 주민번호라고 나옵니까? 네. 그 다음 그 마지막 10번은 학생 테이블의 성별 필드에는 남이나 여 두 가지 값 중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고 남과 여로 나타나도록 형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성별 필드에 지금 현재는 yes, no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요. yes, no 뭐 이렇게 글자로 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남, 여로 나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거를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하는 거면은 쉬운 문제이죠. 남, 오와 여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남이나 여 두 가지 값 중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고, 그리고 표시가 될 때는 남과 여로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에서 일단은 성별 필드를 확인해 봐봐요. 그 성별 필드가 데이터 형식이 뭘로 돼 있어요? 텍스트죠. 텍스트는 255자 안에서 아무거나 다 가능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적을 수 있는 거죠, 마음껏. 근데 오직 남 아니면 여로만 넣을 수 있게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을 뭘로 해야지 두 가지 값 중 하나만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특별한 형식이 될 만한 게 요런 yes, no 형식, 네, 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다 여러 가지를 막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표현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yes, no 형식은 이 모든 형식들 중에서 제일 크기가 작은, 딱 두 가지밖에 표현이 안 되는, 세 가지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직 두 가지 표현 범위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지는 바꿔보시면 압니다. yes, no로 바꾸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볼게요. 저장할 때 뭐라고 하겠네요. 제일 짧은 속성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네. 테스트, 이거 뭐 손실되었니 하면은 yes 하면 돼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나옵니까? yes, no로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체크박스로 나옵니까? 확인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체크박스
확인란 컨트롤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yes면 체크되고 no면 체크 안 되고, 네. 뭐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체크했다 껐다밖에 안 되는 건데, true면 체크되고 false면 체크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네. on, off로 나뉠 수도 있고요. 아무튼간에 얘는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없어요. 두 가지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 근데 남여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확인란 컨트롤 체크박스이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와보세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남여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체크박스로 내뜨는 거면 쉬운 문제인데, 마지막에 남과 여로 나타나도록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형식에 보세요. 형식에 보면은 남여 그런 형식은 있을 수가 없고, 이 yes no일 때는 보통 책은 그 true false나 뭐 yes no on off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텍스트를 표현하려면 저 체크박스 상태로 냅두면 안 되거든요. 그 확인란 컨트롤 상태로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 조회 탭으로 와보세요. 조회 탭으로 와보면 컨트롤 표시가 확인란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꿀까요? 텍스트 상자로.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텍스트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콤보 상자는 당연히 아까 해봐서 아시겠지만 조회시키는 속성 주는 상자이기 때문에, 네, 콤보 상자 아니고 텍스트 상자로 이렇게 해서 확인란이 글자로 나올 수 있도록, 체크박스가 아니라 이제 텍스트로 표시될 수 있도록 조회 탭에서 텍스트 상자로 바꾸신 후에, 그리고 이제 일반 탭으로 가서 형식을 맞춰줄 수 있는데, 형식을 남, 컴마, 여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하면은, 아까 컴마가 세미콜론으로 바뀌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모든 구분 기호가 세미콜론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액세스는. 근데 이게 지금 컴마, 남, 컴마, 여 해서 엔터를 하면 안 되죠. 네. 세미콜론 안 되고 그냥 묶어서 이렇게 남, 여 묶어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 했을 때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따로따로 이렇게 yes일 때 남, no일 때 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 세미콜론, 여, 구분 기호는 항상 세미콜론으로 형식, 남, 세미콜론, 여 이렇게 엔터 해보면 원 표시 같은 거 생기죠. 아까 원 표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뒤에 나오는 문자를, 뒤에 그 서식 문자를 그대로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 앞뒤로 쌍따옴표 붙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 보실래요? 형식을 이렇게 줬는데 그 조회 탭에서 텍스트 상자로 yes no일 때 텍스트 상자로, 확인란인데 텍스트 상자로 바꿔가지고 형식을 이렇게 줬는데 어때요?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해보면 맞게 나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뭐가 좀 다른 거 없습니까?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1이 남이고 여가 0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체크돼 있는 쪽이 아까 -1인 거거든요, 체크박스에서. 그게 남이고 체크 안 돼 있는 쪽이 여였는데 바뀌었어요, 두 개가 반대로. 네. 그래서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물론 두 개를 바꿔서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 바꿔서 적는 게 귀찮죠. 그러면 앞에 세미콜론을 하나 더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 앞에 세미콜론만 하나 더 찍으면 앞이 0이 되고 뒤에가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1이 남이 되도록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세미콜론 하나 더 찍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세요. 이게 좀 이상한 문제죠. 아무튼 이렇게 yes, no로 하면 보통 확인란으로 잡히는데, 조회 탭에서 텍스트 상자로 바꿔주셔야지만 일단 글자로, 남, 여 그런 글자로 표시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형식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네,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로 확인해 보세요. 저장하고요. 맞게 나오는지. 예, 그 다음에 뒤에 125페이지에
문제를 조금 풀어보다 마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테이블 2번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액세스 실전 테이블 2번이요. (126페이지) 내용이고 125페이지 학번과 전화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봤듯이 이제 회원 테이블을 디자인 열어가지고 학번과 전화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죠. 아까 슈퍼키라고 했죠. 이게 학번 찍고 컨트롤 키 눌러서 전화번호 찍고 여기를 찍어야지만 필드 선택키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키 달아주시고 슈퍼키. 그 다음 또 코드 필드에는 숫자 4자와 영문 대문자 한자가 필수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드 필드 찍고 입력 마스크 속성을 줄 건데요. 입력 마스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까 배워서 이제 아시겠네요. 숫자 4자리 영문 대문자 한자가 필수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래요. 그러면 먼저 뭘 쓸까요? 앞에다가 숫자 4자리 필수 뭐였죠 아까? 0. 네, 숫자 아까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또 앞에 보세요. 앞에 그 119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아까 119페이지에 숫자의 필수 0 써야겠죠? 네. 그리고 그럼 0000 한 다음에 또 코드에 지금 입력 마스크 빵빵빵빵 한 다음에 뒤에는 뭘 써야 될까요? 문자 영문 대문자 한자가 필수 입력되도록 해라 했으니까 문자의 필수는 L이었죠. 근데 그냥 L을 바로 쓰면 될까요? L을 바로 쓰면은 대문자로 표시가 안 날 건데요.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아까 뭐였죠? 앞에 119페이지에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거 크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는 작다. 그러니까 숫자의 필수 0, 문자의 필수 L, 그리고 크다 요거. 그러니까 저처럼 여기에 빵빵빵빵 크다 L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지 소문자를 넣더라도 대문자로 바뀔 수 있어요. 뭐 테스트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여튼 입력 마스크를 저처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로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렇게 바꿔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스 저장하고 코드 필드 찍어봐봐요. 맨 밑에 레코드 새로운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코드 필드는 다른 필드는 안 그런데 코드 필드는 틀이 딱 잡히고 밑줄 생기고 앞에는 글자 A, B, C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스페이스바 공백도 안 되고 오직 숫자만 넣을 수 있고 맨 뒤에는 또 숫자 안 들어가죠. 맨 뒤에는 아무리 숫자 넣으려 해도 안 되고 스페이스바도 안 되고 글자를 넣을 건데 소문자를 넣더라도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네요.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은 앞에 4자리 숫자만 넣을 수 있고 뒤에는 문자만 이렇게 딱 넣을 수 있고 소문자를 넣어도 대문자로 나오고. 네. ESC 취소하세요. 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은 보호자 연락처 필드의 왼쪽 세 글자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로 입력되도록 설정하라고 했네요. 보호자 연락처가 있는데 여기 앞에 세 자리 있잖아요. 앞에 이 세 자리가 0에서부터 100까지의 값만 100 사이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래요. 그러면은 이게 앞에 세 자리를 추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레프트 함수.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똑같습니다. 레프트 함수로 앞에 세 자리를 추출을 해서 그 값이 뭐 0에서부터 100 사이 값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디자인으로 일단 올게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똑같아요. 완전히. 보호자 연락처 필드를 찍고 할게요. 보호자 연락처 필드를 찍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레프트 함수를 쓸 건데요. 그냥 우리 레프트 함수 앞에서 엑셀 할 때 썼듯이 똑같이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뭐 는 레프트 해도 되지만 지금 뒤에 막 비교도 해야 되고 뭐 또 엔드 연산자 써가지고 막 0보다는 이상이고 100보다는 이하니 막 그렇게 길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는은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레프트를 써봐도 액세스는 함수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fx 해가지고 표시 나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 선택하면 돼요. 바로 는을 써도 되지만 액세스 쪽은 이렇게 함수 이름 딱 튀어나오면 이렇게 목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 선택해서 그냥 바로 써도 돼요. 는 안 쓰고. 근데 가로는 꼭 달라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쌍따옴표 달라붙으니까 문자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해서 이제 더블 클릭 가로 열렸으면 스트링이 추출할 문자열, 우리 엑셀하고 똑같아요. 추출할 문자열, 왼쪽에서부터 추출할 글자 수, 랭스는 길이. 그럼 스트링 추출할 문자열은 뭘 가져올까요? 어디서부터 추출할 겁니까? 어디에서 세 글자를 추출할 겁니까? 보호자 연락처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거죠? 스트링 같은 경우는 보호자 연락처라고 적을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호자 연락처 해서 컴마 찍고 랭스, 길이 몇 글자만큼 가져올까요? 세 글자. 컴마 이후에 3 해서 가로 닫고 엔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보호자 연락처 앞뒤로 쌍따옴표 붙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쓰면 있잖아요. 결과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보호자. 네. 결과 보호자 나올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쌍따옴표가 붙었다는 것은 문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 보호자 연락처에서 세 글자 가져와 하면 보호자죠. 결과 값이. 네. 그러니까 이게 쌍따옴표가 붙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 필드명으로 쓰는 거잖아요. 필드명으로. 그래서 이렇게 액세스는요, 필드명이 수식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수식에 사용되는 필드명 앞뒤로는 대가로가 들어가야 합니다. 쌍따옴표가 붙으면 문자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대가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연락처 앞뒤로 저 쌍따옴표 대신에 대가로로 보호자 연락처 앞뒤로 붙은 쌍따옴표 지우고 네모 가로, 대가로 앞뒤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쓰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값이 크거나 같니 0 엔드 연산자를 쓰고 똑같이 뭐 붙여넣기,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거를 뭐 붙여넣기 해가지고 또 작거나 같니 10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드 연산자를 엔드 앞뒤로는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얘는 엔드 함수가 아니라고 했죠. 엔드 오와 연산자예요. 그래서 똑같이 또 뒤에 이거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아이고 참 이거 크거나 같니 0 이렇게 적고 엔드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뭐 작거나 같니 100보다 이렇게. 여기 엔드 앞뒤로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는 이렇게 대가로 됐으면은 테스트 해보고 마칠게요. 잘 요소 검사 규칙이 정말 실행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마칠 건데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세요.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저장하고 기존의 데이터 테스트 하려면 아니요 해도 상관없고 여기서
보호자 연락처 제 첫 번째 거 있잖아요. 이거를 192로 바꿔볼래요? 192로 바꿔서 엔터 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하죠? 네. 왜냐하면은 0에서부터 우리가 100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규칙에 위반이 걸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ESC.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